자, 쓰리적 표현, 냉소적 태도. 근데 냉소적 태도는 사실상 처음부터 보는 거 아니다. 청각적 심상, 계절감을 주는 어휘, 직유법, 영탐법. 얘들아, 영탐법은 어떤 게 영탐법이니? 가장 무식하게 얘기해봐. 느낌표 땡이야 하고 붙일 수 있는 거. 느낌표가 있는 걸 찾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침표가 찍혀져 있거나 물음표가 찍혀져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느낌표를 붙일 수 있겠네. 그게 영탐법입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 2번 가나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거 어휘를 봐라 그러냐 전체 내용을 봐라 그러냐. 전체 내용을 봐야지 어휘 보고 문제 풀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답 나온다. 그래서 2번 문제 풀 때는 가 전체 내용이 이런 거니까 나 전체 내용이 이런 거니까 그렇게 답을 잡아야 돼. 선생님 왜? 답이 두 개인 것 같은데요. 그때 디테일하게 보는 거다.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보니까 낚여.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 선생님 왜? 두 개까지는 잘 줄이는데 마지막 찍어가지고 틀렸어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요. 애초에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건 안타까운 게 아니고 틀려야 되는 새끼들이야. 그건 필연적으로. 말뜻 오케이? 전체를 가지고 먼저 보고 애매할 때 그때 부분을 보면 낚이지 않아. 근데 처음부터 전체가 아니고 부분을 보면 낚여. 출제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틀리라고 출제하는 거거든. 자, 3번 문제. 삶의 연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에 투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이룬 사물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자아. 최치원의 삶을 고려할 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출신상의 한계, 육두품. 뭔지 알죠? 육두품.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 살아야 할 때가 많았다.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촉규화에 투사. 촉규화가 뭐냐 그러면 접시꽃이다. 접시꽃. 오케이. 그래서 이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인데 육두품 출신이다 보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죠. 불과 14살의 나이에 홀로 당나라로 떠납니다. 불과 14살의 나이에. 당나라는 주변국에서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거 시험이 있어. 그 과거 시험에서 급제를 한 거다. 그런데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날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있었거든. 황소 그런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소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조정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최치원이가 문장을 잘 짓는다라는 말을 듣고서 중국의 황제가 야, 이 군사들을 좀 모아야 되겠다. 네가 군사들을 좀 모을 수 있는 글을 한 수 지어보겠느냐. 그래서 무엇을 지었느냐 하면 톱을 한다. 황소의 무리를 톱을 한다. 경문이란 것은 떨쳐서 일어나라 라는 거야. 토황소 경문이라는 한 편의 글을 지었는데 이 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글을 읽어본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냥 도망을 다 쳐버렸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로서 난리를 증벌해버렸기 때문에 최고의 문장가다. 그렇게 이름이 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치원은 중국인이냐 변방의 이방인이냐. 변방의 이방인이기 때문에 천하 최고의 문장을 가졌다라는 것은 인정을 받았지만은 중국에서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자기의 고국인 신라 땅으로 귀국을 합니다. 당시 신라는 말 그대로 기울어 갈 때거든요.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최치원이가 어떻게 하면 기울어진 신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하는 글들을
신라의 조정에 올렸어. 그런데 신라 조정 사람들, 성골, 진골들이 헛소리 까고 있네. 진골도 아닌 게. 말뜻 아시겠죠? 그래서 최치원은 방랑을 하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참고적으로요, 우리나라 최고의 해수욕장이 해운대죠. 왜 해운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신라시대 때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저곳에 갔다가 해운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갔어. 그때부터 이름이 해운대가 된 거다. 근데 말 나온 김에 헛소리 조금 더 할까요? 우리나라에 근친상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친상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가 신라의 왕족을 성골, 진골이라 그러죠. 성골 계급이 바로 근친상간이야. 그런데 중간에 여왕들 나왔지. 선덕여왕, 진덕여왕. 여왕들이 왜 나왔느냐 그러면 성골 계급 중에서 더 이상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왕이 된 거고 진덕여왕 이후로의 왕들은 전부가 진골 계급이 되는 거다. 선덕여왕 이전은 전부 성골, 근친상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들들. 그 다음에 진덕여왕 이후로는 진골 출신들.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1번, 2번, 3번 문제가 있는데 3번에 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부터 먼저 살펴줘야 되노? 다부터 먼저 살펴주는 거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 제목이 뭐라 그래서? 접시꽃. 그런데 그 접시꽃은 바로 누구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자신의 처지. 그 자신의 처지라는 것은 어떤 거지? 출신상의 한계. 말 되겠나? 그런데 말이 좀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하고 또 다글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다글은요, 신라에 돌아와가지고 인정 못 받았다가 아니고 중국 땅에 있으면서 토황소 경문을 적고서 이름을 빵빵하게 날렸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땅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게 지금 촉교하다. 일단 되겠습니까? 자, 지문 들어갑니다. 쓸쓸하게 황량한 밭. 이게 바로 당나라야, 당나라. 지금 최치원이가 유학을 가 있는 곳 당나라다, 당나라.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를 누르고 있네. 그럼 여러분들 이때 탐스러운 꽃이 바로 누굴까? 화자 자신. 이해를 하겠느냐? 오케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탐스러운 꽃이라 그랬습니다. 향기는 향기 동글베이, 매우지나 희미해지고 그림자 동글베이, 맥풍지나 기우뚱하네. 선생님이 지금 이 책을 만들 때 그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카피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카피를 내가 만들다 보니까 별표가 지금 날아가 봤다. 매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매화꽃은 구경해 본 적 있나? 매화꽃에서 열리는 나무가 열매가 무슨 열매니? 매실. 매화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매실인데 이 매실이 익어갈 무렵에는 항상 우리나라에 장맛비가 온단다. 장맛비가 시작이 된단다. 그래서 매우라는 것은 매실이 익을 무렵에 내리는 장맛비란 얘기인데 음력 5월 정도다. 음력 5월이니까 양력으로 치면 7월달 정도가 돼. 말뜻 오케이? 그 다음에 맥풍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보면 보리바람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보리가 필 무렵에 바람이 분다. 그게 맥풍이다.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리가 피는 계절이건 매실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건 간에 봄이야, 봄. 여기서는 그런 거다. 선생님이 이번 책은 카피를 하다 보니까 별표가 날아가서
나도 이거 어저께 내가 수업하려고 또 보면서 별표가 어디 갔지? 어저께 나도 확인을 했다. 별표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 자, 일단 여러분들 3번 보기를 보니까 자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이 있었지. 그래서 향기나 그림자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화자의 학문의 경지를 얘기한다. 화자의 학문의 경지를 얘기한다. 오케이? 그런데 서술을 봐봐라. 희미해지고 기우뚱하네 그랬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야. 자, 다시. 탐스러운 꽃의 향기와 탐스러운 꽃의 그림자. 이거는 바로 나 자신의 학문의 경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버렸다 그랬노? 희미해지고 기우뚱해지네 그랬지. 이게 바로 3번 보기에는 자신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다. 어떤 한계? 나는 지금 신라의 이방인이라 말이다. 변방의 이방인이라 말이다. 말 되겠어?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네가 보아줄까? 수레나 말 탄 사람 세모 돌려두면 고관대작의 의미인데 고관대작. 여기서 고관대작이란 것은 중국의 높은 벼슬아치들 얘기하는 거대. 그 누가 보아줄 것인가? 벌이나 나비들만 엿볼 따름이네. 벌이나 나비들 이게 뭔데? 3번 보기 봐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 고관대작들은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지내야 하겠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다. 되겠지? 태어난 곳 비천하니. 여러분들 태어난 곳이 어디라 그랬니? 신라. 내가 지금 황소의 무리를 격파를 할 만큼 대단한 문장가이지만은 태어난 곳이 비천하니. 말 됐죠? 스스로 부끄럽고 동글배. 사람들이 내버려두니 소외감이죠. 소외감. 한스럽네 동글배. 자, 쌤이 따로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3번 보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어떤 화자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게 3번 보기의 내용이다. 자, 한 가지만 더. 한시는요, 무조건 선경우정 대꾸법이다. 한시는 무조건 선경우정 대꾸법이다.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선경우정 대꾸법이 있나 없나? 네 줄까지가 선경이 되겠고 끝까지가 후정이 되겠지. 대꾸법 있나 없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대꾸법이지. 오케이? 한시는 무조건 선경우정 대꾸법이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다.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를 안 만드는 거고.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서리법이 있었을까요? 그 누가 보아줄까? 오케이? 청각적 심상 날려주시고 계절감을 주는 어휘 음력 5월 무렵이 나왔었다잉. 지규법이 있었을까요? 지규법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이런 것들을 바로 찾아주면 되는 거대. 날려주시고요. 영탄법이 있을까요? 애매하면 지우지 말라 그랬대. 어디가 애매하냐 그러면 6번째 줄, 8번째 줄 이런 것들이 영탄법이라 해도 되고 아니라고 해도 되고 둘 다 우기도 된다. 애매할 때는 지우지 마라. 2번, 4번만 지워주시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오답을 지워주면 점수가 올라간다. 그 얘기다. 5번은 애매하니까 가나를 가지고 지워주시라고. 자, 3번 문제.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 되겠죠?
선택지 2번에 기대감 그런 거 있나 없나? 없어. 자, 매번 똑같은 얘기다. 결국 정답을 올리는 최선의 방법은요, 정서 태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 3번 보기를 보니까 출신상의 한계, 자신의 처지, 뭐 좌절감이라든지 절망감이라든지 그렇게 잡아줘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기대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지. 항상 정서 태도 가지고 생각해주면 답 잡기가 쉽다. 자, 가시 들어갑니다. 가는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본 적 있지? 가는 많이 본 적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겁니다. 사군자 불러봐. 사군자. 매, 난, 국, 죽. 고전 시가 배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잖아. 매, 난, 국, 죽. 상징적 의미 불러. 지조, 절개. 고전하면서 이런 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진짜 빠가사리 수준이다. 자, 매난국죽 무조건 하고 뭐라고? 지조, 절개. 그럼 이 작품은 끝난 거다. 국하야 불렀네. 이런 것도 수사법이 뭘까? 불렀네. 국하를 보고. 이런 것도 의인법이야. 이런 것도 의인법이야. 얘들아, 의인법은 왜 쓰니? 의인법을 쓰는 가장 주된 이유는 친근감. 의인법을 쓰는 가장 주된 이유는 친근감이다. 국화야 하늘은 의 사물동풍, 사물동풍 네모, 낙목안천 세목. 끝났지? 3월달의 바람이고 낙목, 나무가 떨어지는 한천 차가운 계절이라 그랬잖아. 끝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하고 사군자는 무엇의 상징이라 그랬지? 지조, 절개의 상징이라 그랬지. 사군자의 상징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3월 동풍은 바로 뭐니? 평온한 시절. 그러면 되겠을 거다. 오케이? 지조, 절개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낙목 한천은 그럼 뭐니? 정치적 시련 고난. 정치적인 시련 고난. 됐나 안 됐나? 그래서 3월 동풍 다 지내고 낙목 한천에 이런 것도 대조법이고요. 니 홀로 피었느냐? 일단 되겠습니까? 아마도 오상고절 동걸배. 상자가 서리상자다. 고절, 높은 절조, 높은 지조 절개라는 얘기야. 아시겠지? 너뿐인가 하노라 밑줄 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노? 정서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지? 니밖에 없다. 니밖에 없다. 어떤 태도? 예찬적 태도. 그렇다면 이 작품은 여러분들 국화의 지조 절개에 대한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 예찬. 됐어? 자, 1번 문제. 서리적 표현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계절감 주는 어휘? 있죠. 너뿐인가 하노라 노라 이런 게 영탄적 표현이다. 좀 지랄 같네. 오늘 문제는 아직도 답을 못 잡았다. 보통의 경우는 이만큼 하면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왔대. 1번, 3번, 5번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대. 자, 2번 문제. 니 홀로에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이거는 국화를 예찬하고 있는 거잖아. 그자? 가에서는 동풍이 불어오는 3월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완전 개솔. 답이 바로 몇 번이고? 3번.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꾸 읽어주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해 주라 그랬대. 그럼 대상과 이별되는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자, 나 작품 들어갑니다. 자, 누가 지었냐?
한 사람이 진 거다. 또 이걸 보면서 인연, 조년 두 명이 지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고려시대의 고시조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또 내가 너거 보고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 밑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적 기능, 서사적 기능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다 하고 무조건 외워두라 그랬잖아. 오케이? 첫 번째, 매개체. 두 번째, 감정이입. 세 번째, 대조. 오케이? 매개체 아니면 감정이입 아니면 대조다. 일단 그 관점에서 무조건 모든 문학의 의미를 잡아라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매개체라면 어떤 매개체인지 생각해보고, 대조라면 어떤 대조인지 생각해보고, 그때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여러분들, 낙을 달고 나서 선생님이 질문 던질 겁니다. 매개체가 감정이입이가 대조가 하고 질문 던질 거거든요. 여러분들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이화가 뭐니? 이화가 뭐니? 백꽃이야, 백꽃. 혹시 백꽃 보신 적 있습니까? 백꽃은요, 참 상반된 이미지를 가집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그 울산에서 대학교 교수랍시고 똥폼 잡고 다닐 때, 울산에서 살 때, 울산 옥동의 현대아파트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바로 옆이 배밭이었어. 배밭에 백꽃이 피면요, 눈보다도 더 곱고, 눈보다도 더 새하얀 원색이다. 진짜 화사한 느낌이야. 여러분들, 목련 보신 적 있습니까? 목련꽃? 목련꽃도 화사한 느낌이지만 배밭에 있는 백꽃은요, 그것의 수십만 배의 꽃이 피어 있더라고. 와, 미치겠더라. 진짜 색깔이 너무 고왔어. 그런데 이게 문제는 배나무가 한 그루가 딱 서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느낌이 전혀 달라. 달밤에 길을 가다가 구석을 딱 돌았는데 배나무가 한 그루 딱 서 있으면, 백꽃이 피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소복 입은 귀신이 칼 물고 까꿍하고 서 있는 듯한 느낌이다. 말뜻 오케이? 배밭을 이루고 있을 때는 정말 화사한 풍경인데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을 때는 진짜 기분 더러워. 간이 덜컹 떨어지는 꽃이 백꽃이야. 이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와 백꽃이라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방금 선생님이 후자로 이야기한 거, 문학작품에서 나올 때는 배나무 한 그루가 소복 입은 여인네가 하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배나무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고전 문학을 하면서 백꽃, 이화가 나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한 애상감이라고 잡아주면 돼. 고전 문학에서 배나무가 나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 애상감이라고 때려주면 된다는 거. 오케이? 자, 백꽃에 월백하고 달이 희고 그랬네요. 백꽃에 달이 희답니다. 월백도 동글뱅이 돌려두시고. 백꽃도 하얗는데 흰 달이 비춘답니다. 은하는 은하수다이, 은하수 동글뱅. 이 세 가지가요, 전부 백색의 이미지, 흰색의 이미지를 가지네. 백색의 이미지, 흰색의 이미지. 얘들아, 바라바라바라밤. 지금 시간이 언제니? 은하수. 아시겠지? 은하수가 하늘에 쫙 뿌려져 있는데 그게 무엇이 비쳐? 백꽃에 흰 달빛이 비치는 시간이라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일지 한 가지에 걸린 춘심 동글뱅. 봄의 마음이네요. 자규 알려마는 자규 동글뱅. 전부 정수 태도가 다 드러나는. 자규가 뭔지 아니? 두견새, 소쩍새. 얘들아, 고전문학이건 현대문학이건 두견새, 소쩍새, 접동새가 나오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의 정서, 애상적 정서다. 고전문학이건 현대문학이건 두견새, 소쩍새, 접동새가 나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의 정서, 애상적 정서다. 알아먹겠지?
그래서 다정도 병인양하여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하다 그랬네요. 질문. 시적 기능을 물어보면 매개체, 감정이 대조 중에서 무조건 잡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라 그랬잖아. 오늘 시들은 전부가 시어들 방금 동글뱅이 돌린 게 매개체일까 감정일까 대조일까? 매개체. 그러니까 지금 어떠니? 은하수가 떠있는 밤에 백꽃에 흰 달빛이 비치는데 덧붙여 뭐가 울고 있어? 소쩍새가 울고 있는 그런 봄의 마음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서심화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정서심화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이 많은 것도 병인양하여 애상감이죠. 나는 결국 오늘 잠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사자성어 반측. 잠을 이루지 못하다. 반측.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4계절 중에서도요, 가장 멜랑꼬리한 계절은 사실은 봄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봄에 멜랑꼬리를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것은요, 지금은 전부 이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있잖아.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멜랑꼬리도 지금 못 느끼고 지나가고 있을 거다. 근데 쌤은 이 촌에서 자라나니까 항상 이 봄밤 되면 슬픈 이유도 없이 슬퍼가지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나도 그런 적이 참 많았어. 이 새끼들이 나를 지금 비웃으냐? 내가 이 새끼들아 감수성이 얼마나 흘러넘치는 사람인 줄 아냐? 지금 내 나이 26이 돼가지고 아직도 TV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국어쌤도 공통점. 찐빵 같은 것들 여기까지 뭐 말인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 각종 사물들이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자아낸다 그런 얘기다. 멜랑꼬리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다. 1번 문제 서리법이 있었습니까? 서리법이 없으니까 이제 1번 날라가네요. 계절감 주는 어휘 있죠. 영탄법이 있습니까? 영탄법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뭐 놀아 놀아 구나 도다. 얘들아 놀아 구나 도다. 애매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영탄법이다. 그러면 빌어먹을 게 답이 3번하고 5번인 것 같네. 그때 이제 나머지 거 정서대도 봐주는 거라. 공통적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은 문제를 먼저 보고 그런데 답이 안 잡힐 때 나머지 걸 보는 거라고. 그러면 선택지 3번에 시적 분위기 조성, 선택지 5번에 의지적 표현. 이 작품이 의지적 표현하고 관계 있냐? 없어. 답이 몇 번이고? 3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형적으로 두 개까지는 잘 잡아내는데 마지막 지가 틀렸다는 개소리 하는 놈들. 원칙대로 들어가면 마지막 찍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다. 말 되나 안 되나? 답이 몇 번이